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있었던 텍 조정장에서도 다들 잘 대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원래 주식에 관심 하나도 없던 사람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조언도 해주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아니 왜 꼭 다들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그 정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만 해도 실수했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다들 뭐 남들처럼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막 올인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화요일날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그때 패닉 셀링을 했대요. 더 떨어질까봐. 그런데 수요일 다시 잠깐 반등했었죠. 이 기세로는 금방 회복하겠구나. 더 늦기 전에 사야지 하고 더 샀다고 합니다. 오후장부터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목요일, 금요일 전부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사는 것 거꾸로 해야지 투자하죠.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야 되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싶고 내가 안 산 주식이 오르면은 사고 싶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IPO가 많이 화제가 됐었죠.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이제 미국 IPO 주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워런 버핏이 드디어 이제 기술주 IPO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주 업계를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워런 버핏은 이제 기술 성장주를 극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투자를 깊이 해왔었고 특히나 이제 텍 IPO 같은 경우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애플 주식을 사질 않나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 IPO에 투자를 하질 않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스노우 IPO는 일단 상장 예정일이 다음 주 화요일 9월 15일이고요. 밸류에이션은 제가 곧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최대값 기준으로 한 $24 billion 정도 되고요. 이런 IPO 소식은 대부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시겠지만 만약 평소에도 내가 이제 미국 IPO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IPO 트래킹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 앞으로 상장될 기업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IPO를 취소한 뭐 기업들 여기 NYSE에 가보면 이제 IPO 센터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링크 걸어줄게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회사명, 뭐 티커, 산업분류, 그리고 북러너스 이게 이제 상장 주관사인 이제 투자은행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될 거래소, 그리고 공시된 IPO 규모, 그리고 예상 IPO 주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IPO 주식들 수익률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upcoming IPOs를 보면 여기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죠. 28 million shares for 75 to 85.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 IPO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뉴스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 공시를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공시자료 보는 법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IPO를 하는 모든 기업은 이제 SEC에 신청 이제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 폼 이름이 S1이라는 보고서고요. 스노우플레이크 S1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IPO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읽을 때마다 수치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공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면 Salesforce, Berkshire Hathaway가 312만 5천 주를 사들이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 IPO 예상 공모가가 75에서 85불 사이니까 중간값인 이제 80불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 또 추가로 4 million shares 정도를 더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secondary transaction이라고 해요. 다른 기존 홀더한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합하면 사실 570 million 주식수로 따지면 한 7 million 정도가 되니까 기업 공개 이후 약 2.5%의 스노우플레이크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커버 페이지에서도 보면 주당 85불로 계산해서 IPO 규모는 최대값 기준 2.7 billion 이 돼요. 근데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건 IPO 규모고요. 기업 가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공모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private placement를 통해서
주식이 발행되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 총 발행 주식 수를 보면은 여기 278 million shares. 그래서 이것까지 합한 총 기업 가치는 약 24 billion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가장 최근 했던 private funding을 했을 당시 규모가 12 billion 정도 됐으니까 거의 몇 개월 만에 2배가 뛴 거죠. 기업 가치가. 그럼 이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뭐 EBITDA, EPS 이런 걸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설사 흑자라고 해도 이런 high growth tech stocks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기반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봅니다. 그럼 매출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재무제표가 있죠. 가장 최근 상반기까지 매출이 잡힌 게 242 million이니까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연간 매출액이 한 500 million 정도 된다라고 치면 EV sales multiple would be 48 times. 기업 가치가 이제 예상 매출의 48배가 되는 거죠. 요즘 tech stocks, 특히 이제 클라우드 관련 업체들을 보면은 Shopify 51, 그리고 Zoom Video 38. 자, 아무튼 그럼 이런 IPO에 관심이 생겼다. IPO 되면 또 주가 급상승할 게 뻔한데 상장 전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IPO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쉬워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IPO 이전에 공모가에 매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떤 기업이 IPO를 할 때에는 이 IPO 프로세스를 이제 언더라이팅 해주는 투자은행들이 낍니다. 얘네들이 이제 선정된 상장 주관사들인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네들이 바로 스노우의 IPO 주관사들이에요. 참고로 가장 왼쪽에 있는 뱅크를 리드 매니저라고 부르고, 나머지들은 다 코 매니저들인데, 얘네들을 전부 이제 북 러너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상 골드만이 지금 이 IPO의 대표 주관사라고 보면 돼요. 얘네가 리드하고 있고, 공모주들은 가장 먼저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 뭐 hedge fund, 뭐 private equity, 다른 buy side firms 이 기관들에게 우선 배분됩니다. 심지어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눈에 매력적인 IPO는 다른 기관들 눈에도 다 매력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IPO 끼워달라고. 내가 골드만 뱅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이 IPO 꼭 들어가고 싶어. 좀 좋은 가격에 shares allocate 좀 해줘. 그런데 이 전화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5만 가지 기관들이 다 몰려들어서 IPO 껴달라고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건 인기 많은 이제 모두가 이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IPO가 그렇고, 그럼 이제 반대로 특히 주목받을 만한 IPO는 아니다라고 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골드만 뱅커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니 그것도 꼭 제일 바쁠 때 전화가 와. 장중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정말 핫한 IPO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야. 내가 너네한테만 특별히 한 30만 주 allocate 해줄 테니까 들어올래? 공모가에서 내가 특별히 할인도 많이 해줄게. 이런 소리 하면 하나도 안 핫한 IPO예요. 기관들 다 관심 없으니까는 이제 파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특정 IPO가 여차저차 해서 기관들에게 먼저 물량을 다 돌렸어요. 그래도 남은 물량이 있다면 그 남은 거는 이제 투자은행인 프라이빗 뱅킹 브로커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이 브로커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이게 특별히 관리하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 high net worth individuals라고 해서 이제 H&I라고 하는데, these special clients한테 우선 매수권을 줘요. 그건 뭐 PB들마다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브로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500k 이상 현금이 예치돼 있고, 순자산 net worth가 한 1 million 이상이고, 해당 은행하고 최근 몇 년간 이제 꾸준히 relationship이 있는 이런 VIP급 고객, 이런 개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런 고액 자산가 명단에 들 정도로 그만큼 돈도 좀 있고 이제 뱅킹 릴레이션십도 있다고 쳐도 그래도 IPO 투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게 최소 물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큰 규모로 종목 하나에 투자한다는 거는 좀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아무리 핫한 IPO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은 기관 정도의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정말 좋은 공모주라면 웬만해선 이 선에서 다 마감이 됩니다. 일반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요. 만약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제 allocate 될 물량이 남아있다면 그럼 그건 그 IPO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공모주를 IPO 이전에 사서 이 IPO 파업을 통해서 이게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공모주를 매도하는 것을 이제 flipping이라고 하는데 flipping the stock. 그런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 IPO flipping이 안 돼요.
일단 럭업 피리드라는 이제 홀딩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바로 팔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이런 럭업 기간이 아주 짧거나 뭐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투기하듯이 그렇게 빨리 플립해서 치고 빠지면 다시는 브로커들이 공모주 참여 안 시켜줍니다. 자, 그래도 나는 꼭 어떻게든 프리-IPO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긴 있는데 미국에서 이 비상장 주식들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secondary market, secondaries라고 하는데 이거는 투자은행들이 하기에는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작은 부티크 브로커들이 이 secondary 시장을 잡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퀴티젠, 쉐어포스트 그리고 포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기본 자격 요건은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브로커마다 다른데 대부분 networth 1 million 이상 그리고 지난 2년간 연봉이 적어도 30만 불 이상은 되는가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미국에 이제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주권이든 뭐 시민권이든 여기까지 보면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IPO 당일날 거래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 텍 IPO에서 몇 개만 봐도 금방 패턴이 나오겠지만 이 IPO 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밸류에이션 버블 논란이 있고 그게 오버밸류 됐다고 여겨지는 기업이 있으면 IPO 당일날에만 조금 뛰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웬만해서는 IPO 주식을 그 당일날 한창 상승할 때 매수하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게 IPO 이후에 몇 주 혹은 몇 개월 이후에 좀 마켓이 좀 컴다운 하면은 그때 이제 적정 주가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매수해서 이렇게 쭉 장기 투자를 하면은 뭐 몇십 년 전 뭐 애플, 아마존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제 워런 버핏이 주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화제가 되어버렸고 원래는 이 IPO 주식들을 볼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들 중에 하나가 이 인사이더들의 그 럭업 피리드가 끝나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엑시트를 해버리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우려도 적은 게 일단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인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상으로는 지금 많은 테크 주들이 이 밸류에이션 버블 논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진행되는 이 메가 빌리언 IPO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펙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이 스펙이 추구하는 인수 대상이 멀티빌리언 텍 유니콘 기업들인데 그래서 내심 내가 보유한 스펙이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지 않을까 이 스노우플레이크 인수를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스노우플레이크 IPO 관심 있는 분들은 IPO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린 이 S1 공시자료 꼭 살펴보세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뉴스 기사 이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저도 주말에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대박 유니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꽤 망한 텍 IPO들이 많았는데 그 수준을 밟을지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